그 행복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자, 2부를 좀 더 즐겁고 좀 편하게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는 자, 여러분들 위에 바로 우리 선배님들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을 자, 앞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조금 궁금했던 사항을 이렇게 손을 들으시면 즉석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가능한 답은 바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을 옆에 들으시면 중간중간에 마이크를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네, 여러분이 손을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선배님 좀 모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협회를 가실까? 아니면 나는 법인으로 가실까? 자, 두 길로를 가지고 여러분이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회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 그 다음에 법인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 이렇게 다양하게 선배님들을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목소리 듣고 이렇게 소개 말씀 한 분 한 분 좀 듣도록 할게요. 어떤 순서 이렇게 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왼쪽부터 바로 그냥 제가 진행을 할게요. 간단히 제부터 할게요. 자기 소개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디 소속에도 있고 자, 이렇게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7회 이미선이고요. 현재 전남협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한손협에 소속되어 있는 7회 김유은 평가사입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7회 합격생이고요. 현재 농재협 전남지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흔히 저는 이제 손해평가 현장에서 7회지만은 1회 같은 7회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향후에 현재 평가 현장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7회처럼 안 보이고 저처럼 1회처럼 보이는 정도로 아마 노련한 평가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지협에 있고요. 8회 손해평가 박동규입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합격자분을 했거든요. 제일 끝자리에서 첫 번째 제가 질문은 기억이 납니다. 2년 지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써서 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무량한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늘 굉장히 즐겁잖아요. 즐겁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2년 돌아보니까 지금 저 굉장히 행복하다는 그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보는 그 눈높이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물론 이따 지금 다 느끼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오늘 즐기시고 내년에는 또 참가자로 말씀드리면은 동기들끼리 소모임을 많이 하셔가지고 스터디를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현장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먼저 합격 축하드립니다. 저는 농재협 전남지회 소속 남인영입니다. 1년 동안 손해평가하는 소감을 말하라고 하면은 저는 정말 재미있었다. 정말 잘 선택해서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1년 후에는 꼭 저 같은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영광되고 상당히 보람된 장소인데 제가 조금 전에 진행 상황을 보면서 7만원도 걱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듣게 됐고요. 저는 1회 합격자고요. 한손협 창립위원장을 했었고 제가 전남 한손협 지회도 출범을 시켰고 제가 추대에서 2대 전남 회장도 지내고 요사이가 한 2년은 조임했습니다. 저는 여름에 기생활을 마치고 제가 손해평가사에 지금 몰두했던 이유는 농작물 재보험이
국책보험,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없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이 자격증, 제가 상당히 수십 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앞으로 노년에도 보장되는 자격증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변함없는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이 합격해가지고 이제 1000명대, 3000명대 작년에 2200명이 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기는 기회다. 오늘도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그러면 여러분들 위기 기회인지를 몰라요. 작년에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위기가 기회다. 그러면 위기가 왔을 때는 우리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위기를 나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너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7회에서 2000여 명이 합격했는데 이것을 나의 기회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농재협, 한손협, 공이 전남지회가 상당히 선진적으로 앞서 있는데 손해평가사의 위기를 나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보기엔 한 3년은 후퇴해버렸어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조직이 발전해서 내가 발전한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조직을 통해서 내가 발전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보니까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관계를 돈도 계시되 우리라는 존재로서 위기를 타파해야 한다는 그런 강고한 말씀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회 합격생이고요. 농재협 전남지회 소속입니다. 요즘 좀 평가사가 많이 배출돼서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 감은 있는데 일하는 건 진짜 재밌거든요. 좋은 공기 마시면서 놀러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저는 참 선택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합격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는 에듀야 1회 공부를 시작해서 2회에 합격한 장권호이고요. 현재 저는 한손협에서 구역 담당자를 맡고 있는 장자, 권자, 호자입니다. 이름 석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구역은 대전, 논산, 금산, 대전 계룡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타임즈 법인 나군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김헌욱 구역 담당자입니다. 저는 손해평가사 3회에 합격했고 농재협 전남지에서 3년 근무 일을 하고 그리고 법인에서 2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도 상황들은 지혜만큼 좀 녹록지 않은 편입니다. 여러분들 초심의 마음을 변치 않고 쭉 열심히 평가를 한다면은 결국은 본인한테 기쁨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회 손해평가사 김병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자리에 모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그 땀방울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7회 합격자 이 자리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법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A+라는 법인에 소속되어 있고 아마 7회 합격자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올해 가장 많이 하신 분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가장 법인에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들리는 말도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중개업을 하였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쪽 손해평가 쪽으로 와서 또 다른 신세계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경험 그리고 어떤 이런 정책보험에 대한 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머지않아 곧 내년에 저와 똑같은 기분과 감정을 느끼시고 정말 활발하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A 플러스 손해사정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조대길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5회 이제 합격해서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여러 선배님들하고 또 이번에 합격하신 8회 합격자분들 뵙는 뜻깊은 자리가 있다고 해서 참석을 하게 됐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향후에 협회나 어디 법인에 들어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한손협, 농재협 이렇게 소속돼서 다 일을 하실 건데, 같이 우리가 뭐 서로 경쟁한다라기보다는 서로 같은 업계에서 공생한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다 같이 돈 많이 버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재협 전남지회 소속 7회 이향미 평가사입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절차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격증이 교부가 되고 그 다음에 3월경에 여러분이 실무 교육이 이루어질 겁니다. 농구머리에서 주관해서 여러분 교육을 할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집체 교육을 천안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이렇게 온라인 교육으로 지금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무 교육을 이수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손해평가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길을 선택하시잖아요. 즉 협회 또는 법인으로 이제 길을 선택하시는데 지금 현재 협회는 두 곳이 있습니다. 그 두 곳이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한국농업재보험협회 그리고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지금 협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가입은 아무 곳이나 하면 됩니다. 두 곳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법인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농작물 재보험 우리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법인은 전국에 약 4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이름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법인 이름은 하나하나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법인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구직 활동을 주로 어디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지금 여기 써놨어요. 저희 사람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코리아 그 다음에 워크넷. 자, 여기에서 이렇게 손해사정법인들이 손해평가사 모집 공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 이런 쪽으로 해서 구인 쪽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여기 모신 우리 평가사 선배님들은 지금 현재 강주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로 모셨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이쪽은 좀 오기가 동선이 좀 그래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방금 이렇게 소개를 너무너무 겸손하게 소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다들 프로필이 사실은 대단하십니다. 우리 지금 법인에 가셔서 이렇게 구역장을 달고, 일명 구역장이요. 구역장을 역임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저희 방금 우리 에듀아 교육 과정에 나무사 교육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나무사 자격을 또 취득하신 분도 계십니다. 대단하시죠? 그리고 또 역시 방금 우리가 이제 또 협회에서도 이제 구역장 제도가 있습니다. 구역장을 달 수가 있어요. 네, 방금 우리 한국손해평가사 협회에서 지금 구역장 일을 달아서 역임을 하고 계시는 아주 프로필이 다양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바로 이 선배님들의 가장 따끈따끈한 이야기가 여러분한테는 가장 실감 있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농재협에서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7회 평가사님, 그리고 지금 한손협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7회 평가사님 모셨고요. 그 다음에 방금처럼 역시 또 이렇게 5회, 그 다음에 6회 이렇게 법인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지금 현재 그 법인 이름은 방금 이제 본인 우리 앞에 계신 선배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A 플러스라는 그 법인에서 지금 현재 팀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 7회 평가사님이 법인으로 가셔서 다양한 평가와 그 다음에 많은 일을 하셨다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자, 나는 참 이런 게 궁금해요. 이렇게 궁금하신 건 자유롭게 자, 손을 들면 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롭게 손을 들어서 질문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한 사항 없나요? 예, 마이크 이동하겠습니다. 자, 손 다시 높이 들어주세요. 네네. 예,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태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에듀아 측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업무량 배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업무량을 배분하고 재해가 있을 경우하고 나눠 가지고 물론 재해가 국지적으로 생길 텐데 지회별로 어떻게 이렇게 업무가 배분이 되고 또 지회 내에서는 각 손해평가사한테 어떻게 배분이 되는 건지, 그리고 가능하면 협회별로 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산업 쪽이랄지 이쪽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랄지 혹시 어떤 계획이라도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질문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업무 배정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다음 두 번째, 저희 지금 현재 업무 영역이 양식 수산물, 자, 수산물도 손해평가가 가능한가. 자, 두 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양식 수산물 손해평가는 지금 현재는 아직은 없습니다. 자, 짤막하게 제가 그냥 yes, no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먼저 질문하신, 자, 우리 각 지회, 협회별 업무 배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조금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이 협회가 중앙회가 있습니다. 본회가 있어요, 본회가. 즉, 본회는 각각 서울에 중앙회장님이 계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그분들은 참여를 안 하시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각각 이렇게 지회 쪽에서 참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체 틀은 조금 이렇게 말씀이 오갈 수 없는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래서 전남지회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한손협 전남지회에서 어떻게 업무 배정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한손협에서 우리 장건호 고역장님께서, 자, 우리 한손협은 업무 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배정이라는 것 자체는 대부분 보면은 이 평가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협회가 됐든 법인에 됐든 소속이 되면은 당연히 일이 우리한테 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시는 거니? 지금 대부분 보면은 자격증을 취득하셔가지고 각 소속에 소속이 되시면은 공정을 얘기를 하시고 공평을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정하고, 물론 공정하게는 할 수는 있습니다. 업무 배정이라는 것 자체는. 근데 공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니? 그 각 개개인의 업무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나는 이 업을 전문적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시간 났을 때 하느냐에 따라서 업무량이라든가 업무 배정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하게 업무 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그 자체는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협회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시려고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는 갑니다. 일은. 근데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민원 발생시키고 아니면 검증에 적발이 되고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은 아무래도 페널티를 먹어서 아마 일을 더 적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거는 공평하게 해드릴 수는 없다고 내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특히나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에 물을 흐려놓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배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금 정책범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이제 NH 손보에서 단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업무 역량에 의해서 업무 배정량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피해 값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누구나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에 충실한 업무 방법서에 기초한 기본에 충실한 조사만 하신다면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공정, 공평 이 틀 안에서 얼마든지 일은 하실 수 있다.
단 내가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나는 시간 날 때 무엇을 조금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게는 아주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그 업무 방법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한 기초고요. 현장의 이 테크닉이나 이런 거는 여러 선배님들이라든가 그 각 소속에서 아마 교육이 진행될 때 잘 배우셔서 개인 역량을 많이 키우신다면은 인원은 많지만 나눠 먹을 것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국 손해평가사 협회 업무 배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농재협은, 자, 농재협 있죠? 한국농업재보험협회. 농재협에서는 지금 현재 지회장이 이쪽 전남 쪽에 지회장님이 지금 현재 공석이어서 선거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교수진에서 고현석 교수님께서 농재협 이사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님, 우리 농재협 이사님이 업무 배정에 대해서 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질문해 주신 거 업무 배정인데요. 사실은 제일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내가 일을 하면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 한국농업재보험협회 제가 속해 있는 협회는 인원 대비 되도록이면 균등 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상은 이제 균등 배정을 갖고 가는 거고요. 이제 거기서 팀별 운영을 해서 팀에다가 업무 배정을 하면 팀에서 다시 그 팀원들에게 재배정을 해주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일이 어차피 다 아시다시피 농업재보험은 자연재해를 담보로 하는 보험입니다.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면 나에게 돌아가서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을 거고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일은 적으면서 회원 간의 갈등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기본 업무방법서 지금 보고 계시는 공부하시는 기본 이론서는 당장 버리시는 게 가장 좋고요. 농협선보에서 별도로 나오는 업무방법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약관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상법 공부하시고 그리고 작물의 생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현지에서 손해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은 되도록이면은 균등해서 나눠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2인 1조 조사할 때 짝꿍도 되도록이면 우리 농재협에서는 희망자를 좋아하는 사람을 서로 이렇게 짝꿍으로 조별로 이렇게 손해평가반으로 구성해서 나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이라고 해서 농업재협에서는 전남재 같은 경우는 주말반을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나는 이런 사유로 평일에는 일을 못 하는데 주말에 내가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때는 일이 많은 저가 후 작가 조사라든가 벼조사할 때는 주말반 구성을 해서 그분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균등하게 나눠드린다 하더라도 그게 균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은 이제 지회에 또는 협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아무래도 정보를 내가 많이 취득하니까 그때 이 업무 손해평가하는 일들에 대한 신청, 접수를 빨리 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업무 배정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피부로 많이 체감했던 우리 7회 평가사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농재협에 소속되어 있는 남인영 우리 평가사님의 자, 업무 배정에서 좀 더 구체적인, 좀 현실적인,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 그런 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업무 배정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오시면은 솔직히 업무 배정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 배정을 해본 적도 없고 업무 배정만 받았는데 받은 것은 지금 우리가 적과전 종합위험보험계 포도 복숭아 자두는 적과전 종합위험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단 우리 코드 나오기 전에 배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 농재협에서는 받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과수 4종, 사과배 단감 떫은감하고 고추, 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물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균등하게 배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늘, 양파라든지 기타 월동배추나 유자 같은 것은 극히 소품목들은 그냥 포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험도 없어서 하지도 못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 배정에 대해서 궁금하실 건데 그 정도로 알고 계시다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협회에 들어와서 내가 가장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동기님들 서로 많이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듀야 측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줬을 때 이런 기회 있을 때 서로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전화번호 주고받고 앞으로 그 소모임 자주 하셔가지고 그렇게 많이 알아놓으면은 농재협을 오든 한손협을 가든 법인을 가든 여러분들이 적응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대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틀에 제가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시나리오를 미리 이렇게 정해놓고 하진 않습니다. 제가 즉석석 바로바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법인은 도대체 며칠이나 일했을까? 그리고 법인에 가면 어떻게 업무 배정이 되지? 자,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원옥 구역장님, 법인은 업무 배정을 어떻게 하고 올해 2022년도에 평균 며칠 정도 일을 했을까요? 궁금합니다. 예, 저는 그 타임즈라는 라군에서 법인 구역 담당자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업무 배정은 아까 7회 그 전남지회 농재협 전남지회 분 남인영 평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수 사정과 종합과수 그리고 변은 기본적으로 농협 선보에서 담당자가 아예 지정을 해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율은 법인 60, 협회 40 정도 될 겁니다. 그게 법인 55에서 협회 45, 그 정도 왔다 갔다 할 물량을 원천적으로 아예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수와 변은. 그리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구역 담당자가 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법인은 자기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법인은 직업입니다. 직업이니까 거의 협회도 마찬가지로 직업으로서 하시는 분들 꽤 되시겠지만은 법인은 많은 직업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0일 이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80일에서 120일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고 저희 법인에서는 법인마다 또 틀립니다. 저희 법인은 평균 한 100일 정도 일을 22년에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협회보다 페이는 좀 적습니다. 이를테면은 회사가 어느 정도 지분을 가져가고 개인한테 손해 조사를 하시는 조사자들이 떨어지는 수당들이 있기 때문에 협회 같은 물량의 일을 하더라도 법인은 좀 적은 페이를 가져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 협회보다 일은 아까 말했다시피 한 100일 정도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거잖아. 일하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소개를 할 때, 자, 여러분이 요즘 핫한 자격증이 나무사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나무사를 한 방에 합격하신 우리 김원옥 구역장님이십니다. 아주 대단한 천재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A+ 조대길 구역장님, 조대길 팀장님, 제가 구역장 이립에, 조대길 팀장님 어땠나요? 올해 2022년도 업무량이? 이제 일단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남 고흥을 맡고 있는데요. 이게 지역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3월부터 일이 시작을 해서 11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젓가우 착과수부터 시작하는 지역도 있을 거고 지역마다 다른데 저희 고흥 같은 경우에는 좀 운이 좋아가지고 재해도 겹치고 작물도 다양하다 보니까 올해 조금 남들보다는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제 생활이 있고 그런데 전업이라고 생각하고 몰두하다 보니까 저는 대략적으로 150일은 넘게 한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근데 누구나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도 매년 격차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까 우리 구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인에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100일 이상은 확실히 진행을 하시는데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일의 특성상 자연재해나 구역에 따른 업무가 상당히 편차가 심해요. 매년 태풍이 어느 정도 오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하는 얘기들은 여러분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재해가 많을 때는 저처럼 또 일도 많이 하고 많이 돈을 버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업무 배정은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즉 손보에서 자 일단 업무량이 정해지면 그 업무량을 법인과 협회로 해서 일단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그 협회는 일단 그 본회에서 각 지역별로 또 업무 배정을 한 다음에 그 지역에서 알맞게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해서 업무 배정은 자, 설명을 마치고요. 자, 또 다른 분 질문사항 있으면 접수 받겠습니다.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길권입니다. 그 1인 조사 품목하고 2인 조사 품목을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 8회 같은 경우 2인 조사를 나갔을 경우 그 시보 형태로 일정 기간에 그 선배님들하고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로 배정됨과 동시에 정식으로 일을 하는 것인지 두 가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우리 고시, 즉 손해평가 요령에는 손해평가반 구성이 1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자, 우리 고시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실무적으로 우리 현실에서는 여러분이 조사를 나가실 때 거의가 대부분이 2인 조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손해조사비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조금 타이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벼 품목을 그리고 고추 품목이 1인 조사 품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품목들은 모두 2인 조사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이 합격을 이제 현장에 나가시면 이제 여러분은 신규 이제 평가사님으로 일을 하시게 되는데 단독으로 우리 신규끼리 나가냐 아니면 선배님하고 같이 조를 짜서 업무를 하느냐 하는 것은 각각의 지역별로 또 각각의 협회별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각각의 그 지역의 지회장님들께서 여러분들 업무 수행을 하는데 한치도 어려움이 없도록 선배님들하고 거의 이렇게 짝을 지어주시고, 다만 아쉽게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에 7회 손해평가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선배님보다 7회 평가사님 수가 더 많다 보니까 우리 7회 평가사님끼리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더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 7회 평가사님들께서 선배님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마 너무너무 끈끈하게 사랑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낯선 사막에 가서 일을 어떻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어떻게 질문이 됐나요? 네네. 자, 다른 분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여쭤볼 게 있는데 합격 후 진로 세 가지 길로 나뉘. 저희 기존 계신 합격자 선배님께서는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각각 어떤 분이 해서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기 법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협회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자, 2개 협회가 있습니다. 자, 2개 협회를 선택하실 때 자, 어떻게 선택했는지 우리 7회 우리 평가사님의 선배님의 자,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손협의 우리 평가사님은 어떻게 한손협을 선택을 하셨는지 자,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는 줄 모르고 어디에 들어가야 할까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합격자 모임을 알게 됐고 그 합격자 모임에서 많은 분들하고 정보를 들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농재협은 이게 좋다더라, 한손협은 이게 좋다더라, 이렇게 여러 가지 듣다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아는 분이 한손협에 계셔가지고 한손협도 좋았고 농재협도 좋았고요. 각각의 장단점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내가 적응하기가 편할 것 같은 곳,
그곳으로 저는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농재협을 선택하신 우리 박주신 7회 평가사님, 자, 왜 농재협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해서 농재협을 가입하게 되었는지, 자,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합격증을 받으면은 크게 저희가 아까 저는 네 군데를 세 군데 했는데 네 군데라거든요. 왜냐면은 협회 2군데, 그다음에 법인 1군데, 그다음에 장농 면허증, 장농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네 군데인데, 저 같은 경우는 농재협에 선택한 계기가 일단 저희 여러분들이 그 에듀아를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실 때 이게 이제 탁월한 선택이셨는데 여기 에듀아 교수님 세 분이 공교롭게도 농재협 소속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이 또 우리 김은순 사회 보시는 우리 김은순 교수님 저희가 제 나름대로 제가 교주라 근데 제가 그 교주의 신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뭐 법인이라든지 물론 저희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가기가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 협회 저희들도 이제 뭐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시면 각 그 협회별로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가 어떤 부분이 더 강하고 또 어떤 부분이 더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제 주변에 대부분 농재협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일단은 우리 그 세 분 교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들도 이미 그 농재협에 협회에 소속돼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튼 또 한 번 여러분들의 그 탁월한 아마 그 선택을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조사해 보시고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법인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 7회 A+, 우리 평가사님께서 자, 법인을 어떻게 들어갔는지 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좀 많이 하고 싶었고, 근데 농재협 쪽에 아시는 분들도 선배님들도 많이 가 계시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법인 들어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마냥 뭐 법인 이렇게 알아볼 수는, 법인만 이렇게 볼 수는 없어가지고, 일단 저는 협회를 가입을 농재협으로 했었고, 그 사이에, 기존에 법인에 나가 있었던 뭐 선배, 뭐 개인적인 선배님, 후배님, 또 아니면은 아름아름 해가지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많이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 일을 시작하기 직전에 어떤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A+에서 연락을 받고 면접을 보고, 바로 법인에서 5월달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법인이 좋냐, 협회가 좋냐, 그런 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올해 1년차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일단 제 욕심은 채운 것 같습니다.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었고, 경험을 많이 쌓고 싶었고, 책에서 보던 교수님들이 설명하던 그런 많은 조사와 작물들을 많이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욕심을 내서, 왔는데,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을 했었고, 근데 제가 이제 협회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됐든 어찌됐건 저도 이제 작년 7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법인으로 가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알아봐야 될 것 같고, 협회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눈도장을 찍던 아니면 사람들 한 번 더 찾아다니든 그런 노력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저희 지금 현재 이종길 교수님, 고현수 교수님, 그리고 저는 지금 농재협에 소속되어 있는데, 농재협이 한소협보다 탁월하게 좋아서 저희가 여기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고현석 교수님, 그 다음 이종길 교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농재협 밖에 없었습니다. 한소협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소협은 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원래 농재협에 계셨던 분이어서 농재협에 계신 거고요. 저는 이제 3회입니다. 저는 그냥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갈래 하고 간 것이 농재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이제 실무 교육을 이수를 하게 되면 협회에서 가입하는 절차를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양 협회를 장단점을 따져보신 다음에 각 양 협회에서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는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지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은 방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사이트 사람인 자코리아 오크넷을 가보시면 거기에서 법인 구인 광고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분. 네, 마이크 이동하실게요. 네, 높이 손을 들어주세요. 네네. 자, 이쪽 제일 앞이에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만나 뵙겠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제가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그럼 지회의 선택을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회에 따라서 어떤 업무량이나 그런 배정도 좀 변동이 있는 건지, 약간 왜냐하면 뭐 경기도의 재해라든지 뭐 전라도 재해라든지 또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회의 어떤 역할이 어떤 건지, 이런 큰 뭐 협회나 그런 거에서 지회가 차지하는 어떤 역할,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농재협은 제가 잘 아니까 제가 농재협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재협은 자기 주민등록 등본상에 거주지로 지회를 가입을 합니다. 제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전남지회를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로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전남지회는 농재협은 업무 배정을 방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NH 송보에서 우리 농재협 본회의 업무량을 주게 되면 그 업무량을 각 지회별로 이렇게 일정 어떤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업무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남지회로 예를 들어서 업무 배정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어때요? 또 인원수로 해서 각 팀이 또 있습니다. 팀이 이제 산하에 그 팀별로 해서 그러면 이렇게 업무 배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손협은 제가 우리 송영일 우리 전 지회장님께서 자,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지혜의 어떤 역할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손협은 속인주의입니다. 본인이 원하면 원하는 지에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내가 얘기가 길어서 했는데 참 우리 에듀야에서는 행사가 아마 농림부에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기회고 작년에도 거대하게 한 500여 명이 이렇게 참석해서 성황을 이뤘었고 올해는 좀 보니까 한 250명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이런 자리가 이렇게 마련되어서 저도 앞으로 발전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괜찮은가요? 얘기해도? 네. 위기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답답해서 아까 하는 얘기 있어요. 기존 멤버가 됐든지 새로 이렇게 올해 8회 되신 분들이 위기를 정말로 기회롭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작년에 1년 동안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처음에 2회, 3회 합격됐을 때 가축이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하여튼 활동에 의해서 가축도 가져왔고 또 2년 전에 지금 수산물도 아마 지금 관련 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협회로 넘겨준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야말로 정치력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입니다. 예. 좀 방향이 달랐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한손협은 속인주의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주소에 의해서 지급되는 여비가 다른 것도 아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예를 들면 한평군에서 한평으로 가면 아마 수당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손협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은 시간을 7시 30분까지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요. 왜냐면 음식이 뒤에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당히 지금 배고픈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7시 30분부터 식사는 진행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렇게 우리 이제 3부 사회자님이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7시 30분까지 이렇게 본인이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손을 못 들어서 질문에 답을 못했다. 그런 분은 따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시 30분까지 몇 분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이동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합격하신 분들 축하 많이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농업재해보험협회하고 손해평가협회하고 가입하셨을 때요. 그게 한번 가입하면은 농업재해보험을 계속 거기에 소속이 돼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자유롭게 내가 협회에 있다가 아니면 재해보험에 있다가 손해평가협회에 있다가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자, 농재협은 협회에 한번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하고 나서 탈퇴했습니다. 즉 다른 데로 이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손협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탈퇴했다가 2년이 지나야 재가입이 됩니다. 근데 한손협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손협 장건호 똑같아요? 한손협도 동일하답니다. 즉, 자, 제가 한번 먼저 가입을 했다가 탈퇴를 하게 되면 2년이 지나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자, 마이크 이동해 주세요. 참고로 한손협은 시즌 중에 코드는 빠지지 않습니다. 2022년에 오늘 만약에 1월 달에 계약을 했으면 1년간은 다른 협회로 이동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농재협은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2023년 3월 달에 협회에 가입을 했으면 바로 그 다음 달에도 여러분이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근데 한손협은 2023년도에는 절대로 탈퇴가 안 된답니다. 탈퇴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다른 그 법인이나 다른 소속으로 이동하게끔 코드가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온 어떤 다른 법인으로 또 다른 협회로 못 간다고요. 1년 동안은 그 해 2023년도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다른 협회라든가 다른 법인으로 이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코드가 맞나요? 부여가 되어야 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코드를 협회에서 안 빼주면 이동할 수가 없죠. 일할 수가 없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네네. 자,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합격한 현병아입니다. 그 가축보험하고 농작물하고 같이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지요? 농작물을 하면 가축보험, 소보험 같은 경우 그 손해평가를 할 경우에 그거를 다른 루트가 있는 건지 다른 교육이나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여쭤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자, 지금 가축 재보험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작물 재보험이 이제 별개로 있잖아요. 그러면 가축 손해평가, 농작물 손해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물론 이제 협회별로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재협, 자, 농재협은 우리 최유리 손해평가사님께서 자, 가축 손해평가, 농작물 손해평가 다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따로따로 해야 되느냐? 농재협은 다른 지회는 모르겠고요. 전남지회 같은 경우는 가축 전담반이 있습니다. 이제 가축 전담반이 한번 꾸려지면 1년 동안 그분들은 농작물은 투입이 안 되고 가축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해에 또 다시 전담반을 꾸리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한손협은 전담반이 있으신지? 네. 한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하고 농작물하고 구분가 되겠고요. 가축 전담을 하시게 되면 농작물은 1년 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가축 손해평가는 이제 여기 전남 쪽을 이제 예시로 들겠습니다. 주로 이렇게 직장 다니신 분들이 가축 손해평가를 많이 하고 계셔요. 왜 그러냐면 매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순번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자기 일정이 있어서 연차를 쓰고 이렇게 가축 손해평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가축 손해평가가. 즉 전남지회 같은 경우에는 15명이 이렇게 가축 손해평가를 하다 보니까 농작물보다는 훨씬 수입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국 지역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축은 가축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농작물은 농작물만 해야 되고 지금은 이렇게 전담제로 양 협회가 다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세 번째 앉아 계신 우리 농재협 선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요? 네. 남성분, 여기 우리 지금 박주신 손해평가사님은 방금 말했죠. 7회 같지 않는, 칠회 같지 않는 우리 평가사님. 네. 네, 자, 박주신 평가사님. 네, 금방 말씀해주신 그것 때문인데요. 특별히 선배님께서
그런 타이틀을 얻게 되신 노하우가 있으신지, 어떻게 임하면 그렇게 선배님 같은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지 그런 노하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저한테 지명을 해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맥주 한 잔 따라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까 그리고 제가 좀 부연 설명할 게 있는데요. 그 가축반 전담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희 농지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가축 전담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규정상 손해 농작물 재보험을 저희가 평가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참고하시고요. 아까 제가 어떻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나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평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기를 어떤 강점화시킬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그런 그 강점을 충분히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장에서 계약자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우리 농협에 가시면은 우리 그 재보험 담당하는 과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과의 어떤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어떤 그 관계 형성에 따라 가지고 내가 평가 현장에서 어떻게 제가 인정을 받냐에 상당히 다르거든요. 근데 가장 그 선행돼야 할 게 뭐냐면 내 스스로 실력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그 실력을 갖추게 되면은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성격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좀 내성적이 가지고 쉽게 그 계약자들과 다가가지 못하는데 저는 좀 외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자분들과 좀 어떤 서로 근데서 제가 버릇 없이 그런 거 아니지만은 서로 그리고 가장 상대방 입장에서 계약자 입장에서 제가 물론 우리 손해평가 첫째가 공정 아닙니까? 공정을 하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면서 이왕이면은 계약자 입장에서 저도 이제 농부의 자식이라 저도 이제 그런 계약자 입장에서 많이 이렇게 서로 공감을 해주고 하다 보면은 상당히 그 계약자들도 저를 좋아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 특히 이제 저희가 농협하고 어떤 관계가 밀접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칠해지만 이래 같은 손해평가사였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박주신 평가사님께서는 고추를 해남 지역에서 고추 평가했고, 변은 여기 담양 쪽에 있는 모 농협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두 농협 모두 다 제발 내년에 이 박주신 평가사님만 보내주세요 라고 콜을 했습니다. 역시 칠해 같지 않은 칠해 평가사님이셨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돼서 딱 한 분만 일단은 질문 받고요. 두 분이요. 예. 두 분만 바꿔갖고 식사 시간으로 같이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 아까 경기 지역에서 오신 우리 동기님 질문하셨는데 지회별로 업무 배정량이 다른지 전남 쪽에는 논이라든가 이렇게 과수원이라든가 많고 서울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지회, 경기지회가 다른 전남 지역에 비해서 업무 배정량이 작은지 아니면 동일하게 받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인원수 배분해갖고 이렇게 받는지. 또 하나는 정말 궁금한 건데 올해 7회 이렇게 선배님들 3분 정도 계시는데 각자 올해 며칠 정도 일하셨는지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업무 배정은 전남 지역이 거의가 농지잖아요. 밭농사가 많죠. 그러면 전남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평가사님은 일을 몽땅하고 우리 수도권 농지가 별로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 아니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 우리 수도권에 있으신 분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회 인원수별로 해서 업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협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원수별로 당연히 배정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고요. 방금 우리 7회 손해평가사님들께서 올해 며칠 정도 일했어? 말하실 수 있을까? 자, 우리 박동규 평가사님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을 말하십시오. 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7회보다 좀 품목을 많이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적하고 적차하고 고추하고 변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1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종합가수 포국자의
그 한 이틀 정도 과정조사했고 그다음에 또 고구마를 한 이틀 정도 했어요. 그리고 벼 끝나고 콩을 또 한 정읍에서 한 10여일 했어요. 이게 다른 칠해 그 평가사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한 65일 정도 그 정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기대치보다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아까 그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내려온 물량도 있고 자연재해나 이런 그 관계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정도 했고요. 아까 그 좀 한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7회에는 작년에 인원이 많아가지고 처음에 평가할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팀을 말씀드리자면은 선배 1명에 7회 2명, 포항으로 적자를 갔습니다. 하고 한 번 그 저희들이 그 3연 1조로 해가지고 포항에서 한 12일 정도 일을 했는데 그 한 번 하고 나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을 알게 돼서 두려운 게 없어집니다. 다행히 우리 8회 분들 같은 경우는 7회들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뭐 평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점에서는 그냥 자신 있게 하시면 되고 이 일 자체는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보는 그 눈높이가 틀리기 때문에 야 이건 내가 뭐 일부에서는 3D라고 하는데 3D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 조사를 하려면은 일단 모든 것들이 땅에서 자라잖아요. 뭐 벼, 뭐 사과, 뭐 전부 농작물 전부 다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일단 그걸 갖다 케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수가 어떤가를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3D 협정이 아니고 그 자체를 즐기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사실은 그 평가물 아까 우리 말씀하셨는데 전국을 갖다 이렇게 프리랜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뭐 시험 보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직장에서 한 35년 이상 했다가 이 손해평가 하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말씀 감히 드리거든요. 물론 내가 페이를 좀 이제 많이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조금만 눈높이만 낮추면은 이 일 자체는 정말 전문가 집단입니다. 사실은 손해평가사가. 자긍심 바꾸면은 굉장히 여러분한테 좋고 정신건강도 좋고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고 그러면서 가서 그 계약자분들과 이렇게 서로가 눈높이를 맞춰 서면은 업무 자체, 일 자체는 굉장히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한 65일 정도 했기 때문에 나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8회 보니까 저 인터넷에서 봤는데 한 20% 정도가 이제 여성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여성평가사지만은 40대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포인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여성분이라고 해서 남성분들 비해서 운전을 잘 못한다고 그런 무시는 받으면 안 됩니다. 운전 잘하시고요. 그리고 적착하실 때는 꼭 과수원 앞에다 주차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회지만은 나중에 선배님들하고 같이 조사 나갈 때 따라서 일도 배운 거 좋지만 이 원장 있잖아요. 조사서를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조사서가 우리가 평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걸 잘 보시고 저는 전남 한손협인데 추석에 태풍이 왔었잖아요. 개인 사정으로 이틀을 쉬었고요. 그리고 적착은 똑같이 n분의 1 했는데 고추조사하고 벼조사가 올해가 풍년이어서 그렇게 피해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추석 이틀을 개인 사정으로 참석 못한 거 빼고 23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현재로는 우리나라 GDP가 얼마인지 아시죠? 개인 1인당 GDP가. 그래서 중년 세대들은 투잡 이상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현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현실들 좀 잘 아시고 또 우리 8회부터 해서 1회까지 해서 힘을 합쳐서 상당히 좋은 자격증이거든요.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자격증이니까 다 함께 힘을 아까 우리 선배님 말씀처럼 개개인이 잘나면 안 됩니다. 다 함께 힘을 뭉쳐서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시게요. 우리 이쁜 우리 7회 한손엽 평가사님 며칠 정도 일하셨을까요? 사실 저는 세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좀 팁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7회끼리 처음 저가후 착과수 조사를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정된 업무를 내가 이걸 며칠 안에 소화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루의 일정을 잡아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었던
있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일에 대해서 출발하기 전에는 조금 두려움은 많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원장을 이해하고 또 계약자를 이해하고 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숙기하면은 일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대신 내가 배정받은 업무를 어떻게 일정별로 잘 쪼개서 내가 소화해내느냐, 그것도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못 모르고 하루에 최대한 많이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착과수 조사를 7일을 했는데 마지막 날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걷는 게 너무 힘들고 발가락에 물집이 잡혀서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조금 요령이 있고 선배님들하고 같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을 같은 업무 양이지만 일정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서 여유 있게 맛있는 데도 가고 맛있는 거 드시러도 가고 또 좋은 구경도 하시고 멀리 가다 보니까 그렇게 알차게 유익하게 재밌게 또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머지 일정들도 착과수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전체 그 업무량이 배정이 돼서 우리가 임의로 일정을 조절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는 재해 보험이다 보니 재해 상황에 따라서 업무가 주어지다 보니까 또 수가 많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고요. 약 30일이 넘는 걸로만 기억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세 분은 똑같이 농지협 전남지회 소속이기 때문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A+ 우리 7회 평가사님 며칠 일하셨습니까? 법인. 네. 일수 좀 말씀해 주세요. 5월 4일 마늘 양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1월 15일 유자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중간에 물론 날짜는 많이 빠졌고 어떤 날은 뭐 종목이 겹친 날도 있었지만은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제가 기억도 못하지만 말씀드리기도 약간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100일 이상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는 직접 경험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손협, 농재협, 그 다음에 법인 했는데 자, 여기 이게 꼭 평균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했는데 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물론 적게 할 수 있어요. 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분. 예, 방금 마지막 한 분. 자, 마지막 한 분. 예, 자, 마지막 하고 식사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연령이 어떻게 됐었는지 무지 궁금합니다. 네. 법인에 입사하는 그 나이 제한이 있는지 그거 궁금하신가요? 나이가 좀 많으면은 입사하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입사하신 분 중에서 가장 고연령이었던 분이 몇 세였는지. 저는 이제 최근에 방금 제가 따끈따끈한 최근에 입사하신 우리 7회 손해평가사님 계세요. 그분 62년생 엊그저께 입사하셨어요. 엊그저께 7회 평가사님이신데 그러면 자, 법인에서는 실질적으로 자, 나이 같은 것을 어떤 좀 제한을 두고 있는지 양 법인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감사합니다. 타임즈 어쩌니까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고 법인은 교육에 대해서 다른 법인들은 교육에 대해서 철저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법인은 교육은 맨투맨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체계적인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저희 법인에서 인력을 보충할 때는 추천을 받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은 제가 58인데 62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 A+ 나이 제한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저희는 저희도 똑같이 나이 제한은 없고요. 채용 계획이 서면은 나이가 드셨다고 일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나이 제한은 없다고 하십니다. 다만 사실은 우리 역량을 본인 개인의 역량을 갖추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나는 눈이 나빠서 이거 모바일 볼 줄도 몰라. 네가 해. 야, 나 엑셀 못해. 짝꿍이 해. 나 운전할 줄 몰라. 짝꿍이 해. 이런 행위는 정말 지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프로십니다. 내가 운전도 모바일도 엑셀도 다 잘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그것만 잘하시면 나이 제한은 크게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 질의응답은 이걸로 가볍게 마치고요. 자, 식사 진행하시고 혹시 더 궁금하시면 자, 같이 식사하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3부로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고하신 우리 교수님들과 선배님께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